안녕하세요. 보타이맨 미국 소식입니다. 보타이맨. 제가 이 영상을 만든 목적은 주변에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많은 질문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일일이 답변을 다 해드리지 못하게 되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를 전적으로 도와주실 우리 라라 취재원을 불러보겠습니다. 라라 취재원. 네, 라라입니다. 오늘 저한테 궁금한 사항이 무엇이죠? 네, 첫 번째로는 엑셀5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며칠 전 뉴스에서 캐나다에 그 엑셀5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미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엑셀5가 실제적으로 미국 것입니까? 캐나다 것입니까? 네, 엑셀5가 비록 자재나 장비가 카나다에 있지만 소유는 미국입니다. 그 이유는 카니라고 하여 북아메리카 무역협정에 의하여 북아메리카에서는 물류 이동에 대하여 관세가 없이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특수장비라든가 또 건설장비 같은 것을 카나다에 갖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작업을 하다가 두고 미국에 와서 또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의 카나다 땅에는 있지만 그 소유권은 분명히 미국에 있고 또 카니에 의해서 카네이라고 합니다. 카네이에 의해서 미국이 그것을 미국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또는 카나다 관세를 내지 않고 또 제3국으로 수출할 수도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미국의 것이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이든 정부와 빅텍 간의 우방 공문 서류를 공개하라는 법원이 있었는데요. 이거 보통 법원이 주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의 시스템을 좀 알아야 되는데 연방 정부가 있고 각 주 단위의 주 정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있는 것은 바로 연방입니다. 50개 주를 연합하여 된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예요. 합중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하는 모든 소송은 지방 주 차원에서는 사실은 불가합니다. 엄밀한 의미에는 연방 정부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방 법원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방 법원은 순회 재판소가 있고 또 각 주에도 연방 재판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야 각 주에 해당하는 것은 주 연방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고 그러다가 쭉 올라가다 나면 항고를 하고 상고를 하게 되면 결국은 워싱턴 DC에 있는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미국의 사법 시스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달러 대비 유로화가 20년 만에 대등 환율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 원래 유로화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EU 가입 국가들 간에 국가 부채나 또는 상환을 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만들었으나 1999년이 되어서 유로 가입국들 거의다가 그것을 공용화폐로 사용하기로 합의를 본 것입니다. 거기에는 세부 사항이 많지만 일일이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 200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유로 달러가 계속적으로 강세로 이어져서 실제적으로 유로 달러 100달러가 미화 약 180불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유로 달러가 점점 약해져서 최근에는 100유로가 120달러까지 즉 1.2배까지 가치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드디어 1대1의 환율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한두 달 전에 비해서도 20%가 빠진 것입니다. 앞으로 러시아 가스값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또한 이들이 가스 대란을 겪게 됨에 따라 유로화 가치는 앞으로 10 내지 20%가 더 떨어지는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의 2008년 대비 반토막이 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더 하나 있었는데 처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처음에 러시아 스파이라는 오명까지 우리 보타이맨님이 뒤집어 쓴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단하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결론이 어떻게 날지.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망할 것 같이를 얘기하는데 우크라이나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돈 때문에도 우크라이나가 살아나지 않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러우 전쟁이 있어가지고 또는 뭐 우러 전쟁이든 그건 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세계 제2의 군사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한참 뒤떨어지죠. 그러면 대학생과 초등학생이 싸움박질을 하고 주먹질을 한다고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결론은 뻔한 것입니다. 괜히 서방의 언론들이 부추기고 너 잘한다 너 잘한다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우크라이나 완전 망조를 들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가장 부패한 유럽의 나라이고 또한 파시스트 또는 네오나치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결코 민주주의를 행하는 나라가 아니었고, 두 번째는 이 군비를 미국에서 6억 달러를 지원하고 나토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돈이 우크라이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금액은 실제로 미국 방산업체에 6억 불에 거의 다 가가고 여기 있는 재고 무기라든가 아니면 좀 한물간 무기들을 우크라이나 주면서 그것을 상계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네오콘들이 돈을 벌게 돼 있지 우크라이나는 그 무기 백날 가져가 봤자 그건 뭐 할 겁니까? 그렇다고 옛날같이 고철로 엿바꿔 먹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결국은 돈은 미국 내에서 돌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유로존 내에서 돌게 돼 있죠. 엉뚱하게 우크라이나 애꿎은 시민들만 희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젤렌스키가 아주 나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 실제로 다 가는 게 아니군요. 돈은 건너가질 않죠.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너무 어려운 상황들을 다들 힘겹게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침체를 이겨낼 방법이 있으면 좋은 팁이라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근 20조 가까운 새로운 발권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달러가 넘쳐나므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에너지 대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실제적으로 조 바이든이 미국의 에너지 생산을 방해해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엑셀 파이프 같은 것은 그대로 진행을 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북극에 있는 가스라든가 에너지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인데 조 바이든은 의도적으로 지금 미국을 망가뜨려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정치학적으로 제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일단은 조 바이든과 민주당의 목표는 바로 그것입니다. 기본적인 미국의 가치관을 부셔가지고 자기들이 기득권만 잘 먹고 잘 사자는 그 플랜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2008년에 몇 배나 되는 경제 침체와 인플레이션을 지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첫째 우리가 수입원이 안정되는 것을 하나를 가져야 됩니다. 그 이유는 팬데믹이 시작되고는 실제로 구인난이 벌어졌습니다. 대부분들 사람들이 직장을 가지 않고 팬데믹 구제금융으로 생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2년 지금 하반기부터는 각 대기업들이 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인력들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으나 지금 직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사태는 점점 심각해질 것이므로 수입원에 있는 직장을 빨리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소한 페이먼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 비상금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합니다. 미국이라는 시스템이 전부 할부 외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석 달만 페이먼을 못하게 되면 내가 100만 불짜리 집을 90만 불을 냈다 하더라도 10만 불 안 낸 것 때문에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자금을 가지고 최대한 페이먼을 유지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텀에 비상자금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채를 줄여야 됩니다. 특히 크레딧 카드와 같이 높은 이자율, 연 24% 내지 32%가 미국의 평균 크레딧 카드 이자율입니다. 그러면 그 이자를 낸다고 하면 도저히 일반 서민들은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채를 일단 줄여야 됩니다. 특히 크레딧 카드부터 먼저 줄여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될 때는 크레딧 카드 페이먼 플랜을 어드저스트를 하든가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개인 파산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생활 필수품을 비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타이어 빵꾸 난 집에 하나를 떼웠는데 옛날에는 한 구멍에 5불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가니까 20불이래요. 그래서 그 사장을 아니까 왜 이렇게 올랐어요? 그랬더니 사장님 옛날에는 원유닛이 1불 얼마에 들어왔는데 지금 11불에 들어온답니다. 1년 만에. 10배가 뛰었대요. 그래서 자기도 어쩔 수가 없다는겁니다. 그렇듯이 모든 물가가 오르게 되었으며 특히 생필품의 가격 상승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어쩌면 46만 불 연간을 벌지 못한 사람은 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던 이 말이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이 우울한 상황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긍정적인 네, 마인드요. 긍정적인 마인드. 그러니까 항상 네거티브한 생각보다는 파지티브한 생각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야 우울증이 오질 않고 그 다음에 어떤 도전과 어떤 역경이 닥쳐와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한 5가지의 이 해법은 다가올 그레이트 리셋에 대비하는 우리 일반 시민들의 자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음먹기 따라서 모든 일은 이루어지니까 선한 마음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치즈형 나라는 물러갑니다. 예. 컨티뉴. 예, 감사합니다. 라라주전. 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하시죠.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